우리 외교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베트남 정부도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내에 있는 불법 체류자를 모두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베트남인들의 경제적 활동이 모두 마비되고 베트남의 국력도 크게 손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린 소식대로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인 입국자가 인천공항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베트남을 향한 인식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이 베트남 항공편을 전면 폐지시킨다는 발표에 이어 우리 외교부는 베트남인의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 청산 문제는 오래전부터 과제로 불려오던 것이지만 이제서야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눈 감아주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나 이민자에 대한 대우를 높이고자 하는 정책을 계속 펼쳐왔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 청산은 맞지 않는 판단 때문에 계속 유보되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관련 청산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우리 공장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갈 것이라는 판단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의 다른 전망, 그리고 베트남인들의 선을 넘는 행동으로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최근 불법 체류자 관련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 33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인 전용 한국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이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죄질도 심각하게 나쁩니다. 국내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면서 베트남인 유학생 등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고 복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포함해 29명은 모두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었고 나머지 4명은 베트남 출신 비화자 등 합법 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법 체류자보다 불법 체류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것이 범죄의 온상이 되어 우리 국민들의 치안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 직원 폭행에 이어 여행 가이드 폭행, 공장 대표 폭행 등 우리 국민들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자 우리 정부는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을 더 이상 가만둘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시행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청와대 경제관료 중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는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의 노동성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아닌 한국인 노동자들을 늘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불법 체류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 활동의 결과를 베트남 자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 활동은 베트남 배를 불려주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지역 경제 순환과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숫자로 비교하면 베트남인을 쓸 때보다 우리 국민을 쓸 때가 전국 연평균 13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우리나라 점포 등 지역 경제 순환에 이바지합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 순환이 물류업과 산업에 기여하면서 13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인들은 모든 경제적 이익이 70%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베트남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들을 청산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에 도움이 되고 베트남인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게 명확하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베트남 불법 체류자 검거 및 강제 송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내에 있는 공장의 베트남인 강제 해고 조치를 명령할 계획입니다. 단, 현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에 가입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성과 능력 등을 매칭하여 베트남인들을 대신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베트남인들을 색출해낼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장들은 손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선순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베트남 불법 체류자는 베트남 현지로 강제 송환되며 고용주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아예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들이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입니다. 불법 체류자로 검거된 베트남인들은 평생 한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입국 금지 조치도 함께 명령합니다. 이는 인천공항과 미국 연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이는 한국을 피해 미국 등 우리 주변국들의 불법 체류자로 가는 것을 막고 주변국들 역시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들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함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미국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강화하여 불법 체류자를 완전히 청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포상 제도 또한 도입할 방침입니다.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은 보통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 그리고 농업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색출이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이뤄질 경우 단속 검거율이 크게 오릅니다. 베트남인들을 최대한 빠르게 강제 송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외교부의 발표 이후 3일도 채 되지 않아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이 강제 송환되는 사례가 평년 대비 6배나 오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을 향한 투자와 여행객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판민진 베트남 총리는 한국 정부의 결단을 두고 유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당장 베트남의 경제적 손해를 생각했을 때 한국 정부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성명에서 그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입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얼굴 보고 이야기할 사안이다. 한국 외교부와 한국 국민들이 베트남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다.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 회담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한국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 베트남의 치안 문제도 크게 악화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들은 애초에 불법을 일삼는 자들,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자들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전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들 중 80% 이상이 베트남 현지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도 치안 유지와 개선에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민진 총리는 아직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찰청 측은 오히려 강제 송환은 베트남에게 독이다. 우리 경찰 인력과 현재법으로는 한국 불법 체류자들을 감당할 수 없고 범죄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 관료들은 강제 송환을 막고 이들을 합법 체류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 역시 도움의 손길을 전혀 줄 생각이 없는 상황이라 베트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외교부가 강경하게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베트남의 침몰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무자비한 국민성으로 한국의 경제 지원을 잃었고 베트남 정부는 문제가 시작된 이후부터 방관한 죄를 치르고 있는 꼴입니다. 주변국들마저 이번 사례를 통해 베트남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렴치한 나라인지 알게 해준 한국을 존경하고 한국과의 외교를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스스로 파준 무덤 덕분에 한국만 수십조 원의 이득을 보게 된 이 상황. 베트남인들이 보면 얼마나 배가 아플지 가늠이 안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